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다면 농업에 투자하라. 네. 자, 꿈이 없다면 농부를 꿈꿔라라는 짐 로저스의 말처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수 효리 먼저 실행에 옮기려고 제주도로 이사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농업을 꿈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강연자부터 모시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ICT 융합 기반 생육 및 생육 환경의 디지털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의거한 지식 서비스형 신농축산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황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 표 사회자님께서 이 오늘 강연 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긴 내용, 긴 그 이 강연 제목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 제목에는 정말 그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쭉 연구 개발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21세기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상당한 그 위기와 또 농축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어떤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뭐 정부, 학계, 연구계 또 산업계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는 와중에 과연 우리는 10년, 20년 후 30년 후에 농축산업에 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30년 후에 과연 농축산업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그 비전에 관해서 조금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눌 겸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고수익 작물 농업을 해야 되고 유통 시스템 개편하고 중규모, 대규모 전업농 위주로 개편하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 통합 시스템형 바이오 농업 산업으로의 전환. 이 파트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많이 학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감귤 농사라는 제가 농민인데 제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감귤에서 정말 당뇨병에 아주 특효인 소재를 개발했어요. 이거는 농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당뇨병의 특효인 감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약간의 예를 들면 이게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가 아니면 이게 일반 제3의 산업으로 이게 연관이 되는가의 어떤 좀 차이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을 주는 어떤 기술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FTA라고 해서 뭐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렇게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종의 그 IT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로봇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농업과 연관돼 가지고 농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농축산업 인력을 보면 지금 젊은 인력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우리나라 그 고령화된 전문 농업 인력이 이제 이분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단절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젊은 사람이 농축산업에 가고 싶어도 그런 경험과 지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그 전문 지식이 단절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농작업의 특성이 한시적이고 계절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어렵고 위험하고 약간 지저분한 그런 형태의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작물 또 뭐 이 생산하는 그런 가축들이 수요 공급의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수익 구조가. 그래서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는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친환경 농업, 또 투입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고 자원도 절감해야 되고 품질은 좋아져야 되고 안정성은 높아져야 되고 등등 많은 사회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 인력을 우리 농축산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농축산업 기술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환이 필요한데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농사나 지어야지. 이게 농사 나간입니다. 이게 농사는 자기가 그냥 혼자서 뭐 먹고 이럴 때는 그 농사는 안 돼.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새로운 예를 들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농축산업이 1차 산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많이들 얘기하는데 6차 산업, 그러니까 복합적인 산업이다. 그다음 ICT 융합이 되면서 뭔가 새롭게 IT 인프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 되겠는데요. 젊은 인력이 그럼 어떤 작업을 원할까? 여기 보십시오. 작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가축을 기르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도 이 가축이 잘 자라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작업의 유연성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이죠. 그다음에 제가 뭘 하고 싶을 때 아까 언뜻 양돈 그 발표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을 때 누가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쉽게 이용 가능한 어떤 현장 지식과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이 편안해야 됩니다. 내가 가능하면 뭐 더운데 바깥에 안 나고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 암만 이런 걸 잘 하더라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제 뭐 농약을 지금쯤 사는 게 좋겠다. 비료를 지금쯤 사서 비축해둬라 라든지 또 지역 작황과 글로벌 작황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진장 많이 만든다고 이게 수요 공급의 이 법칙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수익과 기술성에 의해서 의거해서 이걸 그 젊은 인력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과 자기가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뭐 재미없는 이 말들이 좀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ICT 융합 지식 서비스형 농축산업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기후변화 대비 저희가 그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에너지 저감 친환경 생력화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자립도 해야 되고 등등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게 그린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가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내에서도 이거 예를 들면 토마토나 메론이라고 토마토로 치죠. 이 토마토가 각각 틀린 양의 틀린 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왜 얘는 좋은 걸 100개를 내고 얘는 왜 좋은 걸 50개밖에 못 내고 얘는 왜 안 좋은 품질의 토마토를 내는지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개체에 대해서 주변 환경하고 얘의 자란 상태를 갖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공간에 따른 이 주변의 생육 상태와 생육 환경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전부 정보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에는 뭐 이런 약간 좀 날씨가 맑으니까 뭐 해야지 이런 경험적에서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전부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데이터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수원의 경우에 제가 잠깐 예를 뭐 들겠는데요. 저희가 뭐 개발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만 이 로봇들이 이러이러한 센서들을 탑재를 하고 여기를 주기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토양의 지금 토양 상태는 어떻고 주변의 온도, 습도는 어떻고 그랬을 때 얘의 뭐 이 작물 상태는 어떻고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 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생산이 됐을 때 어느 나무가 제대로 생산이 잘 됐는가 이거는 나중에 아까 또 말씀 어떤 분이 하셨는데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그 데이터 양을 가지고 전문가가 이거에 대한 생육 모델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잘 나왔다 그러면 얘 주변에 이 상태를 다른 데 다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간단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간단한 로봇인데 뭐 특별히 이 로봇을 생각하지 말고 자동화된 어떤 이 작업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작업기가 컴퓨터가 모든 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경우에 수박이 어디 있느냐 알아맞혀봐라, 아니면 찾아봐라 하면 컴퓨터 잘 못 찾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쉽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무실 내에서 작업을 갖다 하는 것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수박이 있다고 찍어주면 요만큼에서 수박을 찾아냅니다. 또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여기를 자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다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나중에 밤에 자르고 다 해도 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로봇은 그런 정밀한 작업을 잘해요. 그런데 인식하고 이런 작업은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은 작업자, 컴퓨터, 작업기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화된 시스템을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연구하고 한 시스템 가운데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ICT 기반 디지털 한우 사양관리 품질 이력 유통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지금 잠깐 이걸 보시면 이게 한우의 13번째 갈비 단면인데요. 등심 단면. 이 등심 단면의 마블링이나 또 육색, 육량 이런 것을 보고 이 소고기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마블링, 육색, 그다음에 지방색, 육량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전문 등급 품질 판정하는 전문가가 보고서 이 그러면 1등급이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 많아지냐면 유통업체는 싸게 살려고 그래요. 농민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이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소를 갖다가 1000마리 이렇게 해서 쭉 이 정보가 모이게 되면 이 사육하는 한우 생산 농가는 야 이거 조사료를 뭘 매기고 어떻게 했더니 1등급이 되더라.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 모양새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양새를 알 수 있어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야 이거 지금 내가 사양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또는 더 매겨도 소용없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다시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한우 생산 농가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료를 주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1등급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쭉 같이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고기 유통하는데 이런 품질 데이터가 같이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품질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오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거는 품질 이력이 쭉 같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국민하고 정부하고의 신뢰도가 또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도 달걀이 나오면 샘플링을 해서 이 달걀이 품질이 어떻게 됐는지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1 그레이드 등급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모이를 얼만큼 주고 물을 얼만큼 줬더니 어떤 달걀이 나왔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달걀이라는 건 품질이 이런 호우 유닛이라고 이 농후 단백, 이 흰자위하고 노른자위 있는데 이 흰자위의 높이와 이거의 중량을 가지고 나오는 식을 가지고 이 달걀의 신선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신선도를 지금은 수작업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자동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카메라 2대가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높이도 나오고 면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 산란계와 이렇게 연계가 되면 마찬가지로 또 빅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생산 현장에서 이 ICT 융합 기술을 가지고 생육 환경 또
생장 상태와 생육 환경을 저희가 컴퓨터로 쫙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종 부산물을 또 평가를 해서 그 정량적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갖게 되면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화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 농가들이 그런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영농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전문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지식적으로. 그다음 그런 내용이 어떤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유통 관련되는 파트가 정책 자료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이 쭉 연계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ICT 융복합 기술에 의거해서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농축산업이고, 이 파트는 젊은 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갖다 하는데 아주 기본 백본이라고 그러네. 기본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ICT 융합 기술이 우리나라 농축산업하고는 정말 깊이 그다음에 이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그리고 아주 큰 전환기적인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흥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악 미모의 세 분이 모였습니다. 카린의 무대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번엔 두 번째 강연을 해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 좋아하세요? 네. 아우, 토마토 없어서 못 먹죠, 그죠? 저는 특히 방울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토마토 생산성이 네덜란드에 비해서 17%밖에 안 된대요. 아주 작죠. 그러나 요즘 조금씩 달라져서 특히 ICT가 결합이 되면서 토마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융합, 복합 중요합니다. 자,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여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계시는 우듬지 영농조합의 김호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가 그 충남 부여에서 영농조합 법인의 그 일을 조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약 한 온실을 한 10,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방울토마토 농사 진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됩니다. 예. 더 큰 소리 나오게 드릴까요? 참고로 제 매출이 연간 한 120억 됩니다. 물론 그 돈 이야기하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예.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 물론 뭐 120억 돈이 참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 3시 10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부위에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그 토마토를 생산하기 전에 그 애호박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방울토마토로 전환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IT와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참 많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서 농사를 지어보면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한겨우 1년 내내 이제 토마토를 생산을 합니다.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이제 분명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계절적인 영향을 안 받고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제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좋은 어떤 뭐라 그러죠? 뭐 통신과 어떤 관리 시스템이 접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ICT 융복합 사업이라 그러죠. 이제 지금 많이 지내고 있는데 꼭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온실 전경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전경인데, 예. 여기 저쪽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온실 중앙 통로입니다. 중앙 통로. 이쪽 끝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약 한 138m 정도. 그래서 도합에 약 한 4,000평 정도의 온실이 됩니다. 이게 한 5개월 정도 자란 토마토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한 거를 전국 킴스클럽, 그다음에 이마트는 서울 경기 약 32개 점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메인 서버에 있는 메인 제어실입니다. 제어실. 여기에서 이제 현재 온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시 보시고, 지금 저기 보이는 부분이 외부의 환경을 관찰하는 기상대입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을 미리 온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어떤 온도가 떨어지면 미리 온실 문을 닫고,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아까 스크린 같은 걸 쳐서 이제 햇빛을 조금 가려주죠. 메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손발입니다. 손발. 예. 요런 이제 제어 시설이 이제 있죠. 예.
요 부분은 이제 온실 내에 이제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일정하게 위한 전류를 보송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요 온습도 센서입니다. 이게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CO2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 내에 어떤 측정을 하는 측정 장치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전기 전도도라 그래가지고 그 양분 농도를 표시하는 센서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동hen이라는 온실 내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레일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레일을 타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도마도 작업을 하고, 요거는 이제 안개 분무 시스템이라 가지고 미스트, 이게 안에 습도, 온실 내에 습도가 낮을 때 요 장치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 습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요 온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식물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하루에 매일 2번씩 점검을 합니다. 양분 농도가 정확하게 되는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늘 체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제가 밖에서 이제 지금 현재 온실의 상황이 여러 가지 구동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찍어 온 거고요. 저 온실에 제일 그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천창에서 창을 열 수 있다는 거. 예, 천창에서. 그게 옆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 국내 온실들은 거의 측면에서 이제 그 공기 순환을 시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서 온실 이름이 첨단 온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상부에 이제 천창이 있어가지고 요 창에서 이제 공기를 이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마도를 재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계절 특성으로 보면 식물이 4월달, 5월달, 6월달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그 운영을 할 때 거의 그 정도 환경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뭐 외기 영하 20도 정도 떨어져도 온실 내부에는 약 한 16, 7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한낮에 그 외기온이 뭐 영상 뭐 한 30도 이상 넘어가더라도 온실 내에는 뭐 한 20도 내외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시스템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뭐 1년 360일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환경에 대한 또 작물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겠죠.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도 물론 저희들은 일합니다. 예. 제가 도마도 농사 짓고 하루 편하게 하루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데 요 IT와 관련된 이런 환경적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지금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뭐 어디 멀리 가더라도 지금 내가 우리 그 온실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기계가 제어를 한다고 해도 잘 맞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씩은 오류가 뜨기도 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지금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경보가 와서 바로 이제 그 온실 내의 상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사라는 게 그 지금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대요. 보니까 뭐 이런 기술 센터나 농업 기술을 통해서 뭐 귀농 상담을 하고 귀농 신청들 하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 농업이라는 게 물론 그 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로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난 먹는 건 괜찮습니다. 좀 잘 못하셔도. 예. 근데 정말로 팔아가지고 돈을 하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요 ICT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이 꼭 접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생산성이 좀 많아지고, 또 도시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사서 드실 수 있고,
이래서 참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축산과 ICT를 구현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농식품 ICT 융복합 지식 나눔 서비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